안녕하세요. 근거 기반 트레이닝을 지향하는 혁이월드의 혁이입니다. 일전에 제가 레그컬, 레그 익스텐션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오늘은 레그 익스텐션, 레그 컬에 적용이 되는 기전과 원리가 똑같이 적용이 되는 운동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해요. 바로 이 상완 이두근 그리고 상완 삼두근에 관한 내용인데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좀 기초적으로 알고 가셔야 이해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근육은요,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이 있습니다.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근육이 힘을 쓸 때는 끝나는 점에서 시작하는 점을 향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끝나는 점에서 시작하는 점을 향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뭐 팔굽혀펴기, 뭐 바벨 백스쿼트, 또 뭐 있나요? 뭐 풀업, 턱걸이죠. 턱걸이, 요런 다친 사슬 운동에서는 반대로 이기는 하는데, 그런 열린 사슬 운동의 가지수가 훨씬 많거든요. 그런 열린 사슬 환경에서는 끝나는 점에서 시작하는 점을 향해 움직인다, 힘이 작용된다 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는 점과 시작하는 점 사이 어딘가에 운동할 때, 우리가 운동을 해줄 때 그 지렛대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렛대 이 받침점, 고정축이 이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 사이에 있게 되면은 근수축력이 굉장히 약하게 작용이 되고 운동 효율, 효과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요. 더 나아가서 부상 위험도 존재합니다.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고정축, 받침점은 어디에 두셔야 되느냐? 근육이 시작하는 점에 두셔야 됩니다. 근육이 시작하는 점을 안정적으로 잡아서 고정축으로, 회전축으로 사용을 해 주었을 때 운동 효과가 좋아지고 운동 효율이 좋아지고 부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이 부분 잘 염두에 두시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상완 이두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이 상완 이두근이라고 하는 근육은요, 어디서 시작하냐면요, 날개뼈에서 시작합니다. 날개뼈. 날개뼈에 부리돌기라는 곳과 관절상결절이라는 곳에 붙어 있는데, 이런 거는 모르셔도 되고 그냥 날개뼈에서 시작하는구나, 어깨뼈에서 시작하는구나, 이거는 꼭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는 점은 아래팔이죠. 아래팔. 아래팔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나는 점에서부터 시작하는 점을 향해 힘을 쓰고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움직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고정축, 받침점, 회전축은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근육이 시작하는 점. 그럼 상완 이두근의 시작하는 점 어디라고요? 그렇죠. 어깨뼈. 그럼 어깨뼈를 고정축으로 잡고 안정화를 하고 동작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영상들을 보시면은 팔꿈치 고정을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팔꿈치 고정이 뭐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팔꿈치 고정도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훨씬 중요한 거,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거, 어깨뼈 고정. 어깨뼈 고정, 어깨뼈 안정화가 제가 생각했을 때 수천 수백 배는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컬 동작을 하실 때 어깨뼈가 뒤로 누운 상태에서 고정을 해주시고 어깨뼈를 딱 축으로 잡아서 동작을 해주셔야 돼요. 사실 막말로 팔꿈치는요, 움직여도 돼요. 상완 이두근이요, 이런 기능도 합니다. 실제로. 왜? 어깨뼈에 붙어 있으니까. 어깨 관절이 이렇게 굽히는 기능도 하거든요. 뭐 물론 앞어깨가 훨씬 더 많이 하긴 합니다. 훨씬 더 많이 참여하긴 하는데,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어깨 있죠? 어깨 선상까지만 뒤로 오지만 않으면 돼요. 어깨랑 같은 선상에 위치하게 되면은 중력과 같은 방향으로 놓여져 있죠? 이런 상태가 되면요, 어깨에서
팔 근육에서 발생하는 회전력은 0. 힘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 운동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 근육의 활성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팔꿈치는 요 어깨선만 안 오시면 돼요. 어깨선 뒤로도 안 오시면 돼요. 그냥 어깨보다 앞에만 있으면은 장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 어깨뼈의 고정. 그리고 어깨뼈가요, 왜 뒤로 보내서 고정을 시켜주냐면요, 어깨뼈가 앞으로 빠지게 되면요, 이 상완 이두근이라고 하는 근육에 일단 장력이 떨어져요.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을 빡 줘가지고 길이가 짧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데 길이가 짧아져요. 고무줄을 생각해 보시면은 좀 쉬운데 이해하기 편하신데, 고무줄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냥 원래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이렇게 짧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장력이 더 없고 더 흐물텅 이렇게 돼버리죠.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뼈는 앞으로가 아니라 뒤로 보내서 더 큰 장력이 걸릴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고 고정축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바벨 컬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자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이런 바벨과 덤벨을 활용한 운동들은 몸통의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골반이 흔들리지 않게 다리의 외회전, 다리를 살짝 밖으로 돌려서, 이것도 쇼츠에 올려둔 게 있거든요. 10초짜리로 간단하게 한번 찾아서 보세요. 이렇게 회전, 엉덩이 쪼아주고, 엉덩이 쪼은 상태에서 체스트를 살리면서 날개뼈를 뒤로 기울입니다. 뒤로 기울여 주시고, 팔꿈치는 어깨선보다만 앞에 있으면 되죠. 살짝 남아 있으면 돼요. 요렇게만 해줘도 상완 이두근이 여기 위에까지 힘이 딱 걸려요. 딱 걸립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위쪽까지 힘이 딱 걸리면은 이제 뭐 하면 돼요? 그냥 접으면 돼요. 끝! 그냥 접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만약에 어깨뼈가 앞으로 빠져 있으면은 바로 느껴져요. 여기 상완 이두근이 여기까지 힘이 안 걸려요. 여기까지 안 걸립니다. 그리고 아래쪽만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이두근을 쓰는 게 아니라 요 양옆에 요런 근육들이 있죠. 뭐 상완 요골근이라던가 그런 근육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요런 걸 또 보상작용이라고 하는데, 얘가 요 알통이 해야 되는 기능을 얘가 이렇게 어깨가 빠져 있으면은 길이가 짧아져 있고 역학적으로 힘을 쓰기 불리한 상태가 되니까 다른 근육을 쓰는 거예요. 왜? 일단 접긴 접어야 되니까. 그럼 얘는 발달이 안 되고 요런 애들만 발달이 되는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팔꿈치 통증이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요런 건, 힘줄, 인대 요런 데에 좀 부담이 생기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 바벨컬 말고 또 많이 해주는 게, 머신에는 암컬 머신이 있죠. 암컬 머신 한번 가보시죠. 사실 암컬 머신에 대해서도 이전 영상에서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암컬 머신을 해줄 때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은, 의자 높이 이렇게 좀 높게 해가지고 팔꿈치 고정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팔꿈치를 딱 대고 팔꿈치를 고정축으로 두고 운동을 해요. 요렇게 하시는 분들이 99%입니다. 요렇게 하시는 분들이. 요렇게 하시게 되면은 고정축 자체를 팔꿈치로 하겠다고 딱 잡아놓고 가는 거죠. 팔꿈치를 축으로 동작을 하니까 첫 번째로 회전력이 팔꿈치에 걸리고 팔꿈치 관절이 불편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완 이두근이 효율적으로 힘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상완 이두근을 못 쓰고 여기 상완 요골근 같은 근육을 많이 쓰게 됩니다. 실제로 내가 이 컬 동작을 해줄 때 이두근을, 이 위팔을 반으로 딱 잘라서 아래쪽만 많이 쓸 거예요. 위쪽은 거의 안 쓰이시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완 이두근을 잘 써줄 수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 세팅부터 잘못됐어요. 의자 너무 높습니다. 의자 너무 높아요. 의자를 많이 낮추세요. 많이 낮추셔야 됩니다.
얼만큼 낮추셔야 되느냐? 아까 제가 이 상완 이두근을 타겟을 해줄 때에는 팔꿈치를 고정축으로 둘 게 아니라 어깨, 날개뼈를 고정축으로 둬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얘가 이 패드가 여기에 딱 걸려야 돼요. 겨드랑이 쪽에. 여기 딱 걸려서 이렇게 받침점으로 써줘야죠. 이렇게. 딱 앉으셔서 팔을 딱 얹었을 때 이 겨드랑이가 딱 걸칠 정도로 의자를 많이 낮게 해주셔야 돼요. 딱 걸칠 정도로. 이 정도는 설정을 해주셔야지 상완 이두근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에서 아까 바벨컬에서도 말씀드렸죠. 날개뼈를 뒤쪽으로 살짝 기울여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 상완 이두근이 힘을 잘 쓸 수 있는 상태, 장력이 잘 걸릴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했죠. 이 상태에서 등을 이렇게 말고 있는 게 아니라 체스트를 딱 가슴을 앞으로 밀어내서 날개뼈를 뒤로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장력이 잘 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동작을 하셔야죠. 이 상태에서 잡으면은 내가 내 자신한테 안 박아놓은 거랑 같으니까 서서 잡고 그대로. 오우씨, 너무 무겁네. 가볍게 하겠습니다. 잡아서 팔꿈치 잡고 앉아주고 겨드랑이 딱 끼워주고, 그다음에 엉덩이도 앞에 들어가면은 내가 체스트업하고 날개뼈를 뒤로 기울이기에 불리한 자세죠. 엉덩이 뒤로 빼서 흉곽 살려주고 그 상태에서 접었다 폈다. 이 상태에서 접었다 폈다. 겨드랑이를 딱 끼워가지고 어깨뼈 쪽에, 날개뼈 쪽에 고정축을 형성할 수 있도록, 회전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세팅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잘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세팅 잘 잡아놓고 고정축 형성만 잘 해줬으면요, 나머지는 그냥 움직임이에요. 움직임. 어떤 움직임? 그냥 접어당기는 움직임. 그러면 알아서 쓰이게 돼 있어요. 알아서 위에까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상완 이두근은 날개뼈, 어깨뼈에서 시작을 해서 아래팔에서 끝나는 투 조인트 머슬이다. 그리고 운동을 해줄 때에는 이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 사이에 고정축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물론 끝나는 점을 고정축으로 두는 건 절대로 안 되겠죠. 요 시작하는 점, 근육이 시작하는 점을 고정축으로 두고 동작을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근육이 이렇게 어깨뼈가 앞으로 기울어서 근육이 짧아져 있는 상태를 만들 것이 아니라 근육이 길어지게끔, 장력이 좀 더 실릴 수 있게끔 세팅을 잡고 동작을 하셔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동을 해주실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이제 액티브 인서피시언시라고 해가지고 이건 또 역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생체 역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해서 운동을 하시면은 팔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저도 원래 엄청 가시팔이었거든요. 지금도 사실 뭐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팔 크기는 아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니까 팔이 진짜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면서 운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찍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일단 2두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제가 다음 주 중으로 촬영을 한 번 더 해가지고 3두 편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3두 편이 궁금하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